안녕하십니까. 월세 배당 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 매수하려다가 에이스 미국 고배당주를 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NAV, INAV, 괴리율, 그리고 추적 오차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NAV는 매일 장마감 이후 자신의 가치와 수량 변화를 통해 계산하는 ETF의 순자산 가치를 나타냅니다. INAV는 ETF가 실시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추정 순자산 가치를 나타냅니다. 매일 거래소 장이 끝나고 주식들의 종가가 결정되면 ETF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수량 변화 등을 정리합니다. ETF를 이루고 있는 자산에서 ETF의 부채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제외하면 순자산 총액이 나오게 되고, 이 순자산 총액을 ETF 발행 증권수로 나누면 순자산 가치 NAV, Net Asset Value가 나오는 것입니다. NAV는 매일 장마감 이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ETF의 실시간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ETF의 시장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ETF NAV를 제공하는데, 이 지표를 INAV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 Indicative Net Asset Value라고 합니다. INAV를 기준으로 하여 매수 매도 허가가 제출되고 거래가 체결됩니다. INAV는 왜 실시간 순자산 가치가 아니라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지표가 100% 정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다음은 괴리율과 추적 오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NAV와 NAV를 기반으로 하여 ETF의 시장 가격이 결정되지만 기초자산의 가치를 계산 후 그것을 지수화하여 거래를 하다 보니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ETF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호가에 의해 변동되거나 분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가격이 NAV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된다 하고, 시장 가격이 NAV보다 낮으면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 시장 가격과 NAV의 차이를 괴리도라고 하고 그 차이 비율을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괴리율은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가와 INAV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주문 전에는 INAV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살 때는 마이너스일수록 좋고 팔 때는 플러스일수록 유리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ETF일수록 괴리율이 왜곡되지 않고 0% 가까울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를 위해 시총과 거래량이 큰 ETF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ETF의 경우 오전 9시 5분 전과 오후 3시 20분 이후의 거래는 증권사에 호가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그 시간대에 매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에게 의무 고시를 해야 합니다. 국내 ETF 1%, 해외 ETF 2%가 기준입니다. 괴리율이 ETF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장 가격과 NAV의 차이라면, 추적 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 순자산 가치의 차이입니다. 추적 오차가 없다면 투자 기간 동안 기초지수가 10% 상승하면 NAV도 10% 올라가게 됩니다. NAV가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쫓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추적 오차를 보시면 됩니다. 추적 오차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복제 방법, 운용보수, 기초자산 변경에 따른 거래비용, 배당금, 이자 등 다양하고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따라 추적 오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ETF가 잘 운용된다는 뜻입니다. 추적 오차율이 크면 기초지수의 상승 하락에 따른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 좋게 기초지수보다 플러스가 나면 기분이 좋겠지만 기초지수보다 마이너스가 나면 기분이 좋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NAV는 ETF 한 주당 가지는 자산가치, INAV는 실시간 자산가치, 괴리율 은주가와 순자산가치 NAV 사이의 차이로 살 땐 마이너스 값, 팔 땐 플러스 값이 유리. 추적 오차율, 값이 작을수록 기초지수를 정확히 추종하는 ETF.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아침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50만원치 추가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INAV가 1.45%나 나오는 것을 보고 사기가 꺼려졌습니다. 괴리율이 너무 큰 게 이상해서 최근 괴리율을 살펴봤는데 어제부터 0.6%가 괴리되어 있었고 오늘 더해서 심하게 괴리율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리율에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주당 자산가치보다 1.45%의 손해를 보고 매수하는 격이라서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수료도 비슷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보니 괴리율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적 오차는 0.25% 정도 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50만 원만 추가로 매수하려고 했었지만 그냥 매수할 게 아니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매도하면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50만 원치 더 사는 것이 좀 더 이득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321주를 팔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347주 삼으로써 INAV 가치보다 비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수익 실현하고 가치와 매치되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제 가치에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몇만 원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INAV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봄으로써 나는 같은 구성의 ETF를 비싼 걸 팔고 싼 걸 샀다는 뿌듯함도 느끼고 흔하지는 않지만 다음에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온다면 더 큰 금액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연습해보자는 의미도 있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 실현 수익도 2만 원 정도 들어왔고 ISA 계좌에서 매매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따로 없었습니다. 뭔가 좋은 매매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결국 INAV 괴리율은 0에 가깝게 수렴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두 ETF의 괴리율은 비슷해질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INAV 괴리율을 맞추면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 넘게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보다 작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주식도 좀 남겨두었고 제가 좋아하는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매입하려는 시기에 INAV 오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신규 매입한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